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 토트넘이 1대4로 대패했습니다. 이 감정은 참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도대체 왜 나한테 진짜 이게 무슨 때려쳐 그 소름이 토트넘. 이렇게 처참한 경기를 보게 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지인은 5골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더 기대감을 일으켰는데 정말 5골은 나왔고 그게 반대 상황일 줄은 그도 몰랐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불안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요리스의 부재, 로메로의 부재로 실점의 위기를 겪을 때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어떻게 이런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된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은 굳이 안 해도 될 고집을 부려서 복귀를 했고 선발 라인업으로 반응 속도 지극히 평범한 프레이저 포스터, 로메로 10% 능력 탄강과 교체 출전한 산체스, 1대1 수비 커버 저질 수준 다이어, 진짜 미친 패스 능력 벤 데이비스, 손흥민 플레이를 다 망쳐놓는 페리시치, 기대를 절망으로 만든 충격 대비 페드로 포로, 중원 개박살난 호이베르 벤탄쿠르, 전술에 막히면 최강 3톱도 어쩔 수 없는 손흥민, 케인, 쿨셉스키, 이들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레스터시티 원정이었고 레스터시티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전반 14분 만에 토트넘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 언급했듯이 이미 다득점을 예상할 정도로 토트넘 승리를 예측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분 업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토트넘 3선이 수준 이하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고 그냥 막연한 바람이 있었던 거라 봐야죠. 10분 후부터 토트넘의 붕괴는 시작이 됩니다. 기대했던 포로의 황당한 수비가 나오면서 코너킥을 허용했고 슬라이딩 타이밍은 좋았는데 볼이 닿지 않는 황당한 수비였습니다. 코너킥에 이어서 세컨볼에서 대포와 슈팅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분 후 이번엔 반대쪽에 데이비스가 중앙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했는데 커트당하면서 곧바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차분히 실점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전반전 빨리 끝내줄 것이지 굳이 추가 시간을 4분이나 줘가지고 또 실점을 했는데 이때는 다이어의 쇼케이스 무대로 나는 수비수가 아니다라는 듯 1대1에서 제대로 당하면서 전반에만 3실점 1대3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부터 밀려 있었고 맨시티전 후반 4실점보다 저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부터 밀려 있었고 맨시티전과 같은 변칙 전술이 아닌 콘테 정통 전술이 적용되면서 손흥민은 다시 고립되고 2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술이 예전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콘테 왜 돌아왔냐고요? 이 정도면 꼰대 맞죠? 코치들이 네 전술 문제 있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어서 좋은 기회의 경기력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꼰대는 다시 고집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나름 공격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점유율을 높일 때마다 패배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분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공격 축구를 맞설 때 토트넘은 이미 맨시티전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전반전 제대로 당한 후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 코치 당당히 콘테에게 얘기해야죠. 근데 콘테 감독은 그대로 후반전도 밀어붙였습니다. 빠른 득점을 해야 무승부라도 할 텐데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레스터시티 승리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벤탄쿠르가 상대 선수와 충돌로 쓰러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큰일이 난 듯 보였습니다. 아파하는 고통이 아니라 당분간 경기에 뛸 수 없다는 듯한 부담인 듯 보였습니다. 토트넘 중원은 이제 호이베르, 사르, 스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AC 밀란전 어쩌죠? 콘테 감독은 후반 25분이 지나서야 선수를 교체합니다. 벤탄쿠르는 이미 사르와 교체가 되었고 이후에 페리시치, 포로, 탄강가를 교체하면서 히샬리송, 에메르송, 산체스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달라진 게 없었고 후반 36분 추가 실점까지 하면서 1대4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 옵사이드 판정이 났지만 토트넘 선수 교체 전에 이미 또 실점도 했기 때문에 1대5 패배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수비 붕괴된 팀이 좋은 성적 내는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이 현재 4위에 올라있는 이유는 실점이 1실점 이하라는 것입니다. 토트넘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로 23경기에서 35실점, 평균 실점이 더 끌어올려졌습니다.
수비를 4-5명을 세워도 선수 레벨이 떨어지니까 수준 높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참하게 당하는 거죠. 믿었던 포로는 평점 3점을 줬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박스 안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키패스를 보긴 했는데 클루셉스키도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공격이 무산되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서는 특정 선수를 계속 괴롭히고 싶진 않지만 페드로 포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다. 그의 포지셔닝은 완전 역겨웠다. 반스와 메디슨이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고 안쪽으로 계속 파고 달리는데도 그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 등등등등등 제대로 혹평했습니다. 다른 팀에서는 잘했던 선수가 이렇게까지 못한 걸 보면 이것도 선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콘테 감독은 비수마에게 전술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했고 손흥민도 수십 경기째 새로운 전술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독 콘테 감독이 고집 부리는 전술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포로도 그 냄새가 납니다. 손흥민은 콘테 복귀 전 경기에서 평점 5점 받았습니다. 포로는 이번 경기가 데뷔전입니다.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윙백으로서 공격적인 패스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걸 시도하기도 전에 아예 수비 구멍이 되어서 팀이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이 정도면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 문제가 아니라 콘테가 이상한 전술을 만들면서 선수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스카이 스포츠만 이런 혹평을 한 것이 아닙니다. BBC에서는 손흥민에게 평점 4.75를 줬는데 충격적인 건 손흥민 평점이 가장 뭔 개소리야! 토트넘은 전반기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6골을 넣으면서 대파를 시켰고 그때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었는데 이번엔 90분 동안 슈팅 1개가 다였습니다. 케인도 슈팅 1개였고요. 가장 많은 슈팅을 한 선수가 페리시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더 대놓고 팀의 주축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직접 프리킥도 차버리고 손흥민이 맡았던 오른쪽 코너킥 키커도 페리시치가 하더만요. 거기다 다이어까지 직접 프리킥 가세를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토트넘은 전반 10분에 멋진 역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었나 보죠. 케인, 손흥민이 중앙까지 내려와 있었고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를 건네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케인의 패스가 나오게 되고 이 볼을 페리시치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거기서 골라인을 넘어가는 패스를 해버리더라고요. 슛일 리는 없잖아요. 위력이 전혀 없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완전 폭발했고 대부분 콘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술이 없다는 것이고 맨시티를 이겼던 팀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냐는 거였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에서 비겨버리면서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스날은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첼시도 웨스트햄을 상대로 주앙 팰리스가 득점을 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밖에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을 위협하는 브라이튼도 다행히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사태를 콘테씨가 수습할 수 있을까요? 이분 인터뷰도 안하고 코치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AC 밀란과의 중요한 원정 경기인데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콘테 감독이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더 쉬겠다고 통보하는 길 뿐인 듯 보입니다. 기대 안 되시죠? 자,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챔스 경기부터는 다른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할 테니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고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